대한민국 바이오 산업과 함께 성장한 노바렉스.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1등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노바렉스는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해 원료부터 납품까지 전 생산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바렉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성공의 방향을 제시하는 솔루션을. 노바렉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제형과 포장을. 노바렉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개별 인정형 원료를. 노바렉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각 영역의 전문가들과 최첨단 장비를. 비즈니스의 성공을 밝히는 파트너로서 노바렉스는 고객이 가장 먼저 찾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송시대를 맞이한 노바렉스는 고객사의 노바라이프를 빛내기 위한 위대한 발걸음을 계속합니다. 당신의 노바라이프 파트너. 우리는 당신의 새로운 삶에 빛을 밝힙니다. 노바렉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7호학번 권석형입니다. 국내 1위 건강기능식품 ODM 기업인 노바렉스는 어떤 기업인가요? 노바렉스는 1995년에 창립이 되어서 아주 조그만 회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기업으로는 생산량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고 글로벌 기업으로 ODM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해 나가는 회사예요. 졸업 이후에 종근당, 그리고 사마식약품, 한국파마 거쳐서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창업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건강기능식품을 내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국파마 공장장 시절에 내 친구가 오늘 약국 체인에 상무로 있었어요. 내가 있는 한국파마에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가지고 온누리 스토어에다 이렇게 팔았어. 그 팔다가 온누리 스토어에서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나보고 전문가로서 이렇게 공장 짓는데 도움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도움을 이제 주기 시작해서 내가 공장 설계도 하고 이렇게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게 다 완성이 되니까 네가 와서 이걸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온누리 체인에서 운영하는 그 온누리 내추럴웨이라는 회사로 옮긴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쉽지는 않은 일이야. 약사는 약을 갖고 다루는데 그 당시는 건강기능식품이 지금처럼 발전되어 있지 않을 때예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옮기게 됐어. 옮기게 돼가지고 그 회사의 사장으로 간 것이 1996년. 그때 그 내 친구 온누리 약국 체인 사장인 박종화, 내 동기야. 내 친구, 친한 친구가 사실은 이런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알다시피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몰라. 그래서 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내 앞길을 열어준 친구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서 이 회사가 내 개인의 회사로 이렇게 탈바꿈이 됐어요. 그 초이스가 상당히 중요한 인생을 바꾸는 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 회사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지. 좋은 친구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는 노바렉스 관련된 질문으로 드려볼 건데요. 노바렉스 회장으로서 약간 겪었던 어려움이나 고충 같은 게 있으실까요? 96년에 시작을 하고 99년쯤에 되니까 참 어렵더라고. 돈을 끌어 이제 산업은행에 갔어. 대리가 건강 보조식품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거요, 다단계 사기꾼, 건강보조식품, 대출 기피 업종입니다. 돈을 못 빌려줍니다. 중소기업이 가니까 신용보증기금에 가보세요.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나오면서 뭐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는 돈은 많이 돌아다니는데 참 신뢰가 없는 산업이구나. 산업 제약을 쭉 해갖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살아오면서 굉장히 정직하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고 똑바로 살아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정말 이건 신뢰가 없는 집단인데 내가 참 잘 왔다. 그래, 이 고비는 분명히 어떻게 해서 넘어간다. 절대로 뭐 쓰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사목을 못 빌려 내가 내 삶의 방식대로여서 산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훨씬 돋보여서 뭐 그냥 땅짓고 헤엄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나는 거꾸로 했어. 나오면서 잘 왔다 이런 생각을 했지. 3억은 어떻게 해서 또 넘어갔어. 오늘이어서 뭐 해결해 줘가지고 또 넘어갔어. 운이 또 그렇게 따라오더라고. 그때 참 빚이 많았는데 3억을 자본금으로 하고 10억 정도 외화를 뺐는데 그때 IMF가 99년에 와가지고 1,900원 갔어요. 그래서 빚이 30억이 되더라고. 그렇지만은 3년 후에 내가 다 갖고 한 80억 정도가 생기더라고. 밤새 불이 안 꺼진 거야, 공장에. 물론 운이 좋았어. 운도 좋았지만은 정직하게 살고 그다음에 신뢰 있게 살면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노바렉스가 그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원료를 납품하잖아요. 원료 뭐 물품을 납품하면 돈을 15일날 결제해드리면 16일날 전화해가지고 전화 빗벨처럼 와. 결제는 않냐? 다들 전화하지 마라. 15일날 약속했으면 16일날 받으러 오면 되는 거지. 무슨 왜 당신들 결제가 안 나면 못 받 안 줄 수 있느냐? 받으러 와라. 전화 무슨 전화가 필요하냐? 한 번도 우리는 밀어본 적이 없어. 아무리 조그만 회사라도 지금까지. 그랬더니 이 업계에서는 신뢰는 확실히 있어요. 그때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아버지가 건강보조식품 회사 사장이라고 얘기 못. 우리 집 사람도 그렇게 못해. 왜냐면 이게 별로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2002년에 나도 협회에 나가서 떠들었지.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거는 뭔가 신뢰가 있어야 된다. 건강보조식품 법을 만들자. 그걸 법제화해가지고 건강기능식품법으로 바뀌었는데 만들자 해가지고 규제법으로 만든 거야. 규제법으로 만들어 이 4년 2월부터 그 발효를 시켰어요. 그 법을 만드는데 한 몇 년 걸렸어. 몇 년 걸려가지고 건강기능식품 법을 만드는 거야. 만들어가지고 규제법이 이건 안 된다. 이건 정말 강한 규제야. 근데 강한 규제는 강한 신뢰를 낳는다고. 그래서 힘들긴 했지만은 그게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규제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그래서 한 3, 4년 되니까 막 좋은 회사들 다 들어오는 거야. 제약회사도 다 들어오고 지금은 이게 좋은 산업이 됐어. 앞으로 헬스케어가 우리나라의 좋은 산업이 되고 인구 감소에서도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이 됐어요. 노바렉스의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국내 시장은 한계가 있어요. 한참 좋을 때는 많이 팔았는데 요즘은 한 3년 이렇게 9년에 약간의 내리막을 걸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왜냐면 우리는 우리 자체로 우리가 하는 게 B2C를 하는 게 아니고 B2B를 하다 보니까 유통회사들이 떨어지면 우리도 다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살 길이 힘들다라는데 국내만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해외가 막 성장을 해주니까. 근데 해외 시장을 뚫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저 공장, 어송 공장을 지을 때 해외 글로벌을 목표로 지었어요. 그래서 어송 공장은 아마 제 첨단으로 건강기능식품 공장으로는 뭐 세계에서 보기 드문 그런 공장을 내가 만들었어. 한 번 투자를 하면서 싸게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공장을 만들었어. 이 글로벌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큰 이 시장이 올 것 같아요. 이제 중앙대학교 관련된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 같은 게 있으실까요? 대학 4학년 때, 요새는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대학 축제 때 쌍쌍 파티 같은 것들이 있었어. 그 파트너를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춤추고 뭐 레크레이션을 하고 뭐 이 저녁에 무대가 이렇게 설치하고. 루이스 가든이라고 옛날 앞에 굉장히 컸어요. 약대 앞에 잔디밭이. 거기서 이제 내가 주최를 해가지고 그때 티켓을 팔아갖고 다 팔았고 해가지고 이 가수들도 데리고 와. 그때 정상 애들 몇 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뭐 춤도 추고 뭐 이랬어. 굉장히 즐거웠던 대학 시절이었다. 너무너무 즐거웠어. 참 좋았던 것 같아. 제일 그리운 시절이야. 대학 시절은 그냥 즐거웠다. 그렇다면 선배님은 약학도로서 가장 중요한 가치나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약학도는 우리 국민들의 그 정말 생명을 좀 지키고 하기 위해서 사실 약학을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다스림이 중요하지 않을까. 자기를 못 다스리면은 남의 생명을 다룰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정직한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살면서
자기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직함,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 주위에는 잘된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그다지 행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행복은 결코 지위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해요. 기여는 하지만은 그것이 전부는 절대로 아니다. 그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스스로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 가장 간단한 거는 행복은 자기 만족이 굉장히 중요해. 이 약학도는 남에게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회장님께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어요? 중앙대학은 사실은 나를 오늘에 있게끔 만들어준 곳이잖아요. 전문 지식을 길러줘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평생에 그 젊은 시절을 거기서 그 즐겁게 그 생활을 했던 동료들하고, 또 내가 거기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 같은 똑똑한 후배들이 있어서 내 프라이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교죠. 정말 자랑스럽지.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 고마운 것이.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후배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약대는 사실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길은 무한히 여러 곳에 열려, 가능성도 여러 가지. 근데 내가 이 건강기능식품법에 와서 그래도 좀 성공했다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건강기능식품에는 약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약학적인 지식을 갖고 이 건강식품에 들어왔더니 나보다 아는 사람이 없어. 내가 최고 전문가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약학적인 지식을 가지면 상당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꼭 약국이나 병원이나 과학자, 연구소나 이런 데만 갈 것이 아니라 많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졸업한 지식을 가지고 한다면 남들보다 앞설 수 있어요. 한 곳만 집착하지 말고 조금 멀리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가면서도 길이 항상 또 다른 길이 열리고 또 다른 길이 열리는데, 지금은 몰라. 여러분들 몰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충분한 우리 후배들은 실력이 있어요. 이 실력을 가지면은 대한민국 어디서든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데, 꼭 넓은 분야를 한번 더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